안녕하세요. 나무처럼입니다. 오늘은 요즘 가장 관심이 쌓는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이제 최근에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. 이거 뭐 된다고 해서 무슨 뭐가 달라지느냐. 가장 중요하게는 이 인플루언서가 돼야 내가 프리미어 광고를 달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게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가 돼야 키워드 챌린지를 통해서 내가 검색 노출, 상위 노출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이제 훨씬 더 좋은 거고요. 그게 이제 수익적인 측면, 방문자 수 측면, 여러 측면에서. 그리고 요즘은 점점 더 리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도,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업체들도 인플루언서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그냥 방문자 수 많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게 맞아요. 근데 문제는 그러려면 일단 인플루언서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. 돼야 하는데 이 인플루언서 조건을 놓고 정말 많은 말들이 있죠. 이게 뭐가 맞네, 저게 맞네, 이게 맞네 이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인플루언서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. 딱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충족하느냐의 문제와 약간의 운이 따라야 한다. 왜 운이라고 하느냐.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, 케바케가 너무 다른 거예요. 이게 지금. 그래서 야, 저 사람은 뭐 저렇던데? 이 사람은 이렇던데? 뭐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정말 저 사람 어떻게 됐지?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. 저 사람 왜 떨어졌지?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은 있는 것 같다. 기준점은 있는 것 같다. 그 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두 가지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 인플루언서란 말 자체가 뭐냐. 이게 내가 이 SNS나 이런 걸 가지고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영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블로그로 따지면 이웃수, 인스타로 따지면 팔로워 수, 유튜브로 따지면 구독자 수 등등 해서 내 팬이, 내가 갖고 있는 SNS의 팬을 합산했을 때 사전적 의미로는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5,000명이 돼야 되는데요. 제가 주변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3,000명 정도면 이제 시도해 볼 만하다.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턱없이 3,000명이 안 되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. 이웃수가 3만 명인데도 떨어지는 사람도 봤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는 3,000명이 조건을 갖추는 게 좋다. 그러려면 내 블로그 이웃수도 좀 늘려야 하고, 인스타를 안 하고 계신다면 인스타를 해서 팔로워 숫자를 늘리는 게 블로그 이웃 숫자 늘리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저런 것들 해서 내가 이제 활동성이 좀 있는 그 인플루언서 될 자격이 있다 하는 거를 네이버한테 어필해야 돼요. 그래서 일단 그 블로그 이웃수랑 이런 저런 부분들을 3,000명을 맞춘다. 이걸 먼저 하고 나서 고민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가 오히려 더 이제 말이 많죠. 더 말이 많은 게 한 주제만 몰빵해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. 한 주제가 70%가 넘어야 된다. 누군 80%가 넘어야 된다. 아니다. 반만 넘으면 된다. 별소리가 다 있는데요. 이것도 말 그대로 케바케예요. 케바케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. 기본적으로는 나를 상징하는 주제가, 명확한 주제가 하나 있긴 있어야 한다. 있긴 있어야 되는데, 그럼 나를 상징하는 이 주제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? 내 블로그에서 많이만 쓰면 그 기준이냐? 아니면 내 블로그 전부 써야 되냐?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드라마 방송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압축해서 쓰지만 예전엔 온갖 거 다 썼거든요. 여행도 쓰고 뭐도 쓰고 다 썼어요. 다 썼는데, 저는 맨 처음에 인플루언서가 된 거는 여행 분야로 됐거든요. 근데 여행 분야에 제 글이 약 950개? 그쯤 돼요. 1000개가 좀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만 따지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블로그 한 지 10년 좀 넘었으니까 지금까지 쓴 블로그 글 개수가 10,000개가 넘어요. 10,000개가 넘는 것 중에 1,000개가 안 되니까 10%가 안 되는 거죠. 비중으로 굳이 따지면. 근데 여행 인플루언서는 됐어요. 그러니까 저를 기준하면 이 비중이 무슨 50%가 70%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. 어떻게 생각하면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되시는 분들, 일반적인 값들, 이렇게 그러니까 특이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.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적어도 자기가 지원하려는 주제의 비중이 자기 블로그에서 50%가 넘어야 되는 건 맞다. 근데 최근에 보면
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예, 그러니까 뭐 50% 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일단 지원해 보시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제 이웃수가 대충 그래도 3,000명은 돼야 이제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고 한 것처럼, 이것도 지원해 볼 만한 기준이 되려면, 내가 만약에 요리로 지원하고 싶다, 그럼 푸드다, 그러면 푸드 관련 포스팅이 최소 100개는 넘어야 돼요. 최소. 예. 제가 봤을 때 100개 미트면서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. 저 사람 100개 안 되던데? 예, 근데 그 사람은 인스타가 100개가 넘거나 아니면 유튜브가 100개 넘거나 다른 조건에서 100개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데 되더라, 그러니까 나도 시켜줘, 이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예, 이렇게 해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안 돼요. 예, 그러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, 최소 조건을 그럼 다시 정리하면, 이웃수가 한 3,000명일 때 도전해봐라. 예? 예. 그러니까 2,000명 넘었으면 이제 슬슬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. 근데 뭐 택도 없이 막 2,000명도 안 되고 1,000명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자꾸 해봐야 괜히 기운만 빠져요. 그러지 마시고, 예, 그래 넉넉 잡고 3,000명이 되면 해보고, 내가 지원하려는 분야의 주제에서 100개 이상의 글을 쓴 다음에 지원해야 된다. 거기 뭐 열댓 개 쓰고 지원하실 수는 없잖아요. 그러고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요. 그리고 내가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를 잘 고민하시는데, 여기 보면 뭐 IT 테크, 생활건강, 프로스포츠, 방송연예, 대중음악, 뭐 푸드, 패션, 리빙, 여행,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은데, 이것도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. 내가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,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여행을 써놓은 게 더 많다. 그럼 여행으로 일단 지원하시는 거예요. 왜? 여행으로 인플루언서 된 다음에 요리나 푸드로 전환할 수 있어요. 이 좀 약간 이상한데요. 네이버가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, 나는 예를 들어서 여행으로 됐다가 방송연예로 바꿨거든요. 이런 식으로 여행을 바꿀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막 너무 막 지금부터 내가 뭐 나중에 궁극에 될 목표는 뭐니까 그걸 맞춰서 해야지,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, 일단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가지고 지원을 하셔서 된 다음에 전환하셔도 충분하다.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다가 인플루언서 검색 지원하기, 이런 걸 찾으시면 화면이 딱 떠요. 화면이 딱 떠요.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기서 하라는 대로 이제 입력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. 지원을 하고 나면 승인 결과는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이메일로 알려줍니다. 뭐 이렇게 와요. 근데 제가 이거 좀 빨리빨리 되는 분들 보면, 요리면 요리, 여행이면 여행, 뷰티면 뷰티, 뭐 스포츠면 스포츠, 그 분야의 포스팅을 그냥 대충 그쪽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, 우리가 왜 블로그를 보면 반듯한 블로거들 있잖아요. 이거 키워드도 왠지 딱 여행 같고, 키워드도 뷰티 같고, 내용도 뷰티 같고,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사진도 그렇고.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빨리 되는 거를 많이 목격했어요.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이거 지원하는데 돈 드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자꾸 떨어지면 마음은 좀 아픈데요. 뭐 마음 아픈 거야 뭐 별거 아니니까 자꾸 지원하셔서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